자,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.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. 예, 의붓딸 살해범 사이코패스입니다. 아, 승 의원님. 네네. 정말 제가 사건 반장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인두껍을 쓴 악마다라고 지금 꼽는 자가 이자인데 말이죠.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결국 살해했던 지금 나오는 징역 30년형을 받은 저 20대 남성. 자,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판정을 받았다고요. 사실 그 전에 우리 양 앵커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. 이 예. 사람 우리는 20대라고밖에 20대 남성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아무것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요. 이런 사람이 왜 신상 공개가 경찰 단계에서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할 말이 있겠지만 절대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남성 사실 PCLR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검사를 했대요. 나온 점수 26점이 나왔다는 겁니다. 아하.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이를 무참하게 폭행해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성폭행까지 한 이 남성 사이코패스로가 나왔다는 이 점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앞으로 형을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될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교수님, 저희도 이렇게 이 이자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자는 그러니까 의붓딸을 이렇게 한 거였는데 원래는 자기 친딸인 줄 알고 이 짓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더 미치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, 사이코패스 점수 26점. 그렇다면 다른 그런 비슷한 진단이 나온 범죄자들, 이 잔혹한 이 살인마들과 비교해서 지금 표가 나가고 있네요. 예, 교수님. 지금 이제 유영철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알려져 있는 그런 범죄자죠. 38점이고요. 지난번에 이제 전자발찌 훼손하고 연쇄살인을 했던 그 강윤성이도 30점 이상, 조두순이가 29점, 강호순이 27점.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동근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 양모 씨 같은 경우 26점이고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거 이영학 같은 경우는 25점입니다. 전부 다 25점 이상이니까 사이코패스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예. 실제로 이제 그 캐나다의 그 헤어 교수가 지표 점수를 예, 예. 만들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흥미있는 것이 점수로만 본다면 가장 높은 사이코패스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여성입니다. 업무 여인. 예. 그래서 자기 남편 2명과 어머니, 그렇죠. 오빠 전부 약물로 살해를 했는데 뭐 사실은 이게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질문지에 대한 어떤 답에 대한 점수이긴 하지만 다 전부 다 그 아주 잔혹한 악마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점수는 예.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박 변호사님, 이게 네. 처음에 말이죠. 사형을 검찰은 구형을 했어요. 자, 그런데 이게 뭐 30년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검찰도 야,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사이코패스 점수 26점이나 나왔다. 이러면 이게 뭐 항소심에서 좀 가만히 될까요? 참고 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갖고 더 올리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. 양형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. 이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23년 이상 무기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거에 따라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요. 또 더 나아가서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이 취업 제한 10년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오랫동안 사회생활이 좀 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걸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뭐 무기징역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예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모 씨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.